자, 2월 21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24,700달러. 아까 전에도 저항 한번 도착을 했는데, 결국 또 힘이 빠졌네요. 자, 계속해서 지금 저항을, 지금 한 5-6번 정도 계속해서 저항을 두드리고는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은, 이런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에 패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수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합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또 어떤 방향성이 지금 나올 것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건 주말 매매고, 어제 매매는 양 포지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양 포지션으로 왜 들어갔냐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만드는 이런 패턴이라서 양 포지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제고요. 그래서 현재가 2사 여기. 이 구간에서 양 포지션 진입을 해서 롱 정리를 한번 했어요. 롱 정리하고 여기에서 숏 추매를 들어가서 본절에서 빠져나오는 양 포지션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 찾아보시면 양 포지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 포지션 들어가서 롱 아까 말했던 수익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롱 수익은 낮지만 이게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양 포지션이기 때문에 숏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마이너스 61%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눌림을 받아야지만 그때 양 포지션이 이제 수익으로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저항 구간이 계속해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추매를 했어요. 추매를 해서 평단 작업을 해서 결국은 숏 포지션 본절에 이제 본절에 정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말했던 것처럼 양 포지션이 성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롱 포지션 아까 수익이 낸 거, 그리고 숏 포지션은 본절에서 탈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일 저녁, 어제죠? 어제 저녁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영상 올리는 중간에 갑자기 비트코인 살짝 치고 올라왔었죠. 그래서 영상 올리는 중간에 좀 급하게 포지션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5시 25분 1시간 전이에요. 그래서 25107에 들어간다. 현재가로 바로 그냥 숏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25107. 그래서 1차 정리는 24812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매도를 1차 수익 확보를 했고요. 걸린 시간 한 16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자, 나머지는 조금 욕심내서 24582에 정리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24582 여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 포지션이고요. 영상 올리는 중간이라서 저도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진입하고, 여기에서 마무리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진짜로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리고, 실제로 저희 채팅방이거든요.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나오죠. 아까 24812 정리한다는 구간도 제가 하는 투자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정리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도 완료라고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번씩 손절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움받고 싶으시면은 영상 아랫부분에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달러 인덱스, 여러분들 트레이딩 뷰에 DXY라고 치면 되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뭐냐? 이 달러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건데, 기준이 달러고, 그리고 비교 대상들이 세계 주요 6개 통화인 유로, 일본엔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이 달러의 가치가 어떤지를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6개 통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은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오르게 되겠죠. 달러의 가치는 더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왜 보냐면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USDT 뭐 선물하시는 분, 해외 거래소 쓰시는 분들 보시면 뭐 USD, 뭐 USDT 이게 다 뭐로 돼 있죠? 이게 다 달러죠. 달러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통화 자체가 기준이 달러로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달러 인덱스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비트코인은 내려가는 차트. 자, 실제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게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절대값은 아닙니다. 만약에 뭐 달러 인덱스가 내리면 무조건 비트코인 내린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아니라 보통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가 뭐 이런 식으로 오른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좀 하방을 치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조건 100%로 이렇게 갑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달러 인덱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 6개 통화죠. 여기에 기준으로 맞추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미국은 아직 경제 침체의 신호가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조금 튼튼한 편이긴 해요. 경제 대국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한국도 지금 연체율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캐나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뭐 금리를 이제 멈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 남았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5.25까지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이 만약 금리를 멈춰버린다, 동결을 해버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밑으로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투자를 하는데 그냥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금 자산이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뭐 달러를 많이 사놓고 뭐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금처럼.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하면은 이 투자 자금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금을 맡겨도 알아서 이자가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러가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어,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 상승에서는 똑같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말했던 것처럼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인 것도 있긴 하지만 절대값이 아니긴 하지만 이번 상승에서는 달러 인덱스도 지금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다른 지표 한번 볼게요. 지금 크립토 퀀트에서 나온 건데 이 액티브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차트인데 시장 수요의 활성도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액티브 어드레스예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자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는 제가 저희 채팅방에서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2월 4일이거든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차트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이 투자라는 개념, 이 시장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도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다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게 뭐죠? 우리가 다 기대하는 거? 비트코인 반감기. 반감기가 우리가 기다려지는 이유. 왜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반감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좀 힘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드리는데 자, 이 수요와 공급 이 지표를 보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시장의 관심과 수요의 증가가 뒷받침되면 가격을 상승에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년 하락장에는 상승장으로 전환을 할 때 이 액티브 어드레스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자, 19년도 같은 경우에 상승장으로 갈 때 이 밑에 액티브 어드레스가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 20년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른다라고 확답은 못합니다. 근데 데이터들은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건데 시장 수요가 늘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를지 내릴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지표들 보고 데이터 보고 분석을 했고 분석 결과가 나는 하방 쪽으로 압력을 본다. 근데
무조건 하방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겠죠. 분석을 아무리 해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수요가 어떻게 들어올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분석상으로는 이 하방을 우리가 걱정은 하고 있어야 된다. 대응할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하시면 지금 매수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법, 내가 어디에서 손절을 한다, 어디에서 매도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 이거만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춘다면 솔직히 어디에서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저희 채팅방에서 제가 포지션 나갈 때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저는 현재가 그냥 숏 진입한다. 아니면 컷해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정도면은 뭐 들어갈 만하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매수로 하면 저는 어디서 하냐면 자 지금 이게 어센딩이라는 트라이앵글 차트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 지점은 여기 리지전스 라인 여기 저항 라인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원래 추세 매매의 기본이에요. 저항 라인을 돌파를 못했는데 이쯤 사서 아마 이거 올라갈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샀는데 아마 올라갈 거야.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샀는데 여기 뚫리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뚫었네? 지지를 했네? 이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추세 매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발바닥을 찾지 못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은 여기에서 사서 난 여기에서 판다. 이거 못합니다. 한 이쯤 정도? 추세 이 정도쯤이네? 그럼 파는 거는 한 요 정도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지. 나 여기에서 사서 여기까지 수익 냈고 그 다음 기다렸다가 여기 또 사서 냈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의 격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 돌파하는 그림 이렇게 해서 만약 쭉 올라갔어요. 아, 왜 여기에서 사지 못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못하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돌파하고 이렇게 가네? 뭐 그러면 한번 상승 기대해볼까? 라고 하면 이쯤이면 제가 여기에서 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사서 저는 말했던 것처럼 19K 19K 19K가 어디냐? 아유 차트가 좁은 거였네. 제가 여기에서 샀죠. 여기에서 사서 19K 정도에서 전 팔았다 했죠. 여기에서 19K 구간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 먹고 지금 현물 이 수익 못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상승하는 게 저는 못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에서 팔고 현물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살짝 아쉽긴 한데 근데 저는 말했던 것처럼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을 넘기는 움직임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전 고점이라고 했죠. 이 움직임 여기 구간까지 돌파를 하면은 또 여기에서 만약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매물대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이 수익도 먹어가는 거예요. 이거 놓친 거예요. 저 이거 놓쳤어요. 근데 이거는 만약 상승할 경우입니다. 상승할 경우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나 뭐 계속해서 말했던 이런 언급하는 이런 부분들 달러 인덱스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냥 저의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도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